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제16회 시험의 지역사회 복지론 5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역사회 복지 관련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역사회 조직은 전통적 전문 사회복지 실천 방법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전통적인 전문 사회복지 실천 방법. 우리 실천론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 역사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1900년도부터 시작해서 1920년대까지 1900년도에서부터 1920년대를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학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프렉스너의 비판이 1915년에 뻥 하고 터지고 나서 1920년대에서부터 1950년대를 뭐라 그랬죠,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분화기라고 얘기했죠, 분화기. 이때 어떻게 해요?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분야들이 갈기갈기 잘라집니다. 어떻게 갈기갈기 잘라지죠? 이제 맨 처음에 개별 사회 사업, 그 다음에 집단 사회 사업, 지역사회 조직화 사회 사업으로 갈기갈기 잘라지고 세 개로. 그리고 다시 개별 사회 사업은 진단주의와 1920년대 등장한 진단주의와 1929년에 대공황이 터진 다음에 등장하게 된 이 기능주의로 또 갈라지게 되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것들, 이 개별사회 사업이나 집단사회 사업이나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전문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 지역사회 개발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에 의한 주도적인 개입, 전문가가 주도적 개입을 한대요. 전문가가 아니죠, 여러분.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말은, 여러분 개발이 무슨 뜻이었죠? 개발? 개가 갖고 있는 발이 아니고, 개발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지하 자원을 개발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자원이 땅 속에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자원은 그냥 자원일 뿐이에요. 그죠? 분명히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땅 속에 존재하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가공을 했었을 때 진짜 부가가치가 있는 자원이 되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어요. 주민의 큰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발되지 않고 저 땅 밑에 처박혀 있는 거야. 땅 밑에.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거죠. 그거를 사회복지사가 끄집어내주기만 하면, 그러면 저절로 그것이 부가가치가 있는 강력한 힘이 돼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는 게 지역사회 개발이죠. 이해가 되세요?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 우리 이제 뒤에 가시면은 저 이론 강의 시간에 뭐 공부하셨었어요? 로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그 A형 모델이 바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죠. 그래서 그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신 스스로가 갖고 있는 역량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민들을 조직화시키자. 그게 바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었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주도적 개입하는 것은 그건 뭐죠?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에요. 과거 이런 전통적인 전문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주도가 됐습니다. 개별사회 사업도 사회복지사가 주도가 됐었고, 집단사회 사업이나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도 전부 다 사회복지사가 주도가 됐었는데, 지역사회 개발에서는 어떻게 됐다? 전문가가 아닌 누가 한다? 지역사회 주민이 한다.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지역사회 조직은 누가 한다? 전문가가 한다. 됐죠? 그런데 지역사회 개발은 누가 한다? 지역사회 주민이 주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셔야 돼요. 지역사회 보호는, 지역사회 보호. 우리 이거 언제 공부하셨습니까? 실천론 시간에도 이미 공부하셨었죠? 195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 어떻게 정상화 이념들이 막 퍼져나가고, 그렇죠. 미국 정부가 이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사례관리다.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 지역사회 보호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 중심의 보호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주축이 되어져서 지역사회 주민들 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들을 지역사회가 직접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정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사회 내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돌봄이다. 집으로 보내는 거죠. 또는 그 유사한 환경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였나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라고 하죠. 소규모 생활시설.
그 다음에 이용시설,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것들 있죠. 단기보호나 그런 이용시설들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사회 자체 내에서 어떻게 사회적 돌봄하겠다고 보는 게 바로 지역사회 보호였더라. 자, 정상화 이념하고도 연동시켜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그 다음에 앞에서 공부하셨던 뭐 사례 관리도 이 지역사회 보호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었었죠. 자, 사회복지 실천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이다. 사회복지 실천은 사실 이런 개념들을 전부 아우르는 거대한 개념이 사회복지 실천이었었다. 맞고요. 재가 보호는 자, 대상자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재가가 그런 거죠. 그래서 대상자가 집에 있고 집으로 어떻게 서비스 제공자가 찾아가는 게 재가 보호였었다. 정리가 되셨죠, 여러분?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사실 1번하고 2번의 변별력을 찾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하나 등장을 했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또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